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요거 이제 법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규 문제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막 오래 드리거나 할 게 없기 때문에 밑에 해설 참고하시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이론책 옆에 두고 보시면 더 좋다 그랬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본법에 가보면 활동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소방대장은, 그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정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령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걸 제한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특이한 조항이니까.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이 요청이 있을 때는 소방활동구역을 대신 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대가 아직 도착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먼저 갔을 때 미리 활동구역을 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다만 기준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죠? 그 구역에 출입하는 걸 제한할 수 있죠. 오케이. 전가수통 교인데 지금 여기 기계라고 들어가 있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죠. 그리고 소방활동구역 안이나 밖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죠. 밖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2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했을 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자, 24조로 갑니다. 종사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사명령 같은 경우는요. 누가 내린다? 본서대가 내린다. 본서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본서장만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랬어요. 1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자, 소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은 소방활동에 대한 건 누가 해요? 총본서가 하죠. 그죠? 누가 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자, 이게 초동 조치에 대한 거거든요. 누가 하는 초동 조치예요? 관계인. 세 번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 폭, 교통상황, 도로 주변 토지 고적, 건축물 개왕,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누가 한다? 이거는 본서가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대한 조사니까요. 그리고 이건 뭐야, 여러분들? 읽어봤을 때.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종사명령에 대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30번.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정답은 3번입니다. 본서가 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종사명령. 1번. 본서대가 하죠. 그죠?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소방활동 종사명령식 본서대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치 지급해야죠. 그죠? 그리고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죠. 맞습니까? 돈을 줍니다. 자,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사명령을 하면 시도지사한테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1항 갖고 다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래는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25조입니다. 이제 강제 처분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럼 강제 처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것도 이 사람들이 한다. 그치?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가보면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강제 처분 이항이나 사망, 그죠? 이항은 이제 긴급할 때, 그죠? 사망 같은 경우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자, 이걸로 인해 우리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심사 의결사항에 얘가 들어갔었죠. 두 번째,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자,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손실보상 해줘야죠. 그죠? 근데 이게 본인이 잘못한 거래. 무슨 주차를 했대요, 지금? 야, 불법 주차를 했대. 이거는 해줘요, 안 해줘요? 나 같아도 안 해주겠다. 그치? 안 해주죠. 맞습니까? 세 번째, 본서되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장 관련 기관의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은 기관장은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었죠.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뭐예요? 필요한 경우죠.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 자,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을 내리고 추가로 강제처분이 긴급할 때 더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차량의 재거나, 그죠? 이것도 우리가 강제처분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딱 강제 처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32번 문제입니다. 피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피난명령 같은 경우는 일단 본서대가 우리가 피난명령이라는 걸 명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피난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명, 그저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는 나가게 하는 거죠. 이번에 가보면 피난명령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피난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경찰서장,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죠. 4번, 피난명령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죠. 뭐예요? 뭐야 여러분들? 벌금이지, 그치?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자, 같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죠,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번. 소방기본법상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자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피난명령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요건 이제 벌금을 제가 묶어서 낸 거고 조항 한번 읽어보시고,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읽고 긴급조치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제. 그치? 우리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이것도 누가 해요? 본서대가 하죠. 그죠? 그러면 법상으로 안 나와 있는 사람이 청장이었죠. 어렵지 않게 가져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소방기본법상 방해행위의 제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우리가 소방대원은 뭐 또는 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소방활동, 또 생활안전활동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줄 아세요? 27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는? 소방대원은 법에 따라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한 경우엔 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제지할 수 있대. 커트.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안전활동을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봐봐, 여러분. 소방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들어가잖아요. 소방지원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멘트. 이 조항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잘 보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하나 넣어놓은 거니까요.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네, 같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가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39조의 3이죠. 그죠? 국가의 책무. 그죠? 부터 39조의 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소방기본법상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이나 재정상으로 지원 시책 마련하죠. 그리고 나서 국가는 이런 소방기술 있죠. 소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죠. 전부나 일부를. 예전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 문제로. 국가는 우수 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 전시장을 설치한 사람에게 산업 전시 운영에 따른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실게요. 여기는 전부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부나 일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이런 데, 그죠? 연구소 이런 데서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뭐를 해줄 수 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죠? 소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에게,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출연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 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이런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원 자체가 전부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법 조항에 가보시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39조의 6.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기관이나 단체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럼 그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연구기관 같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기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교들, 그죠? 대표적으로 대학교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업기술원 들어가고 안전원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하게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국공립연구기관 맞습니까? 뭐 연구기관 다 연구기관이네. 그지?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연구소, 산업기술원, 맞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문제로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하실 수 있게.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내용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고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 개최 등 국제 교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발전 및 지원금 유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발전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쵸? 맞죠? 어서 거기 가보면 조사연구, 국제협력 조사연구, 학술회의 개최 국제교류, 소방산업 국외시장 개척,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가더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기 갔을 때 그 내용을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몇 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고. 챕터 5. 여기는 뭐 이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뭐예요, 지금?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럼 안전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에 가보면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안전원 설립 등에서 안전원 설립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죠.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통보,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소방기술의 진흥 및 연구 진행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법 제40조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를 위해 또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뭐를 만든다? 안전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방기술의 진흥, 연구 진행에 대한 내용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설립 목적이 아닌 것을 했을 때 몇 번으로? 4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 40조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40조의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자, 이것도 안전원 관련 내용이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전원장은 교육 결과를 주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적이란 말 자체가 아니겠죠, 그죠? 뭐예요?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40조의 이 조항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조항도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전원장은 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보고하고 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0조의 2라는 조항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원의 장은 안전관리 기술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안전원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가 끝나면 보고를 하고 그 교육평가 결과를 다시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죠.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한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9명이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평가위원회라는 걸 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심의하는 곳이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육평가 운영, 분석 개선, 그죠? 평가 운영, 분석 개선, 다음 연도 계획, 맞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 교육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둔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 41조. 41조. 자, 41조 내용도 가보면 업무는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자, 찾아보십시오. 홍보, 관행물, 교육조사 연구, 그죠? 그리고 행정기관 위탁 들어가 있죠. 자, 요게 국가협력이 아니죠. 뭐예요? 국제협력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 문제는 워낙 많이 풀어봤죠. 우리 업무에 대한 건. 업무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안전원의 정관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원의 정관. 자, 안전원의 정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칙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수재지, 그죠? 사업, 이사회, 회원, 임원, 직원, 재정, 회계, 정관 변경 들어가 있는데 쭉 보셨을 때 이 자산 운영에 대한 건 따로 들어가지 않더라. 재정이나 뭐가 들어가더라? 회계가 들어가더라. 회계. 맞죠? 그래서 정관도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다. 예전에 대표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오답으로 나왔죠. 근데 대표자에 대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관에 없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안전원의 운영 경비에 해당하는 거. 자, 우리가 운영 경비라고 얘기하면은 업무를 했을 때 그 돈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회원들의 뭐요? 회비. 그죠? 회원들이 내가 회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돈을 낸다 그랬죠. 그 회비. 그리고 자산운영 수익금이라는 게 다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다 알고 계십시오. 이런 재원으로 충당한다. 업무 수익금 앞에 걸 바꿔놓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회원회비, 자산운용 수익금, 그쵸?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 임원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는 그랬어요. 안전원의 임원으로 원장 몇 명? 1명이죠.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내의 이사? 9명 이내의 이사와. 그치? 그리고 몇 명의 감사를 둡니까? 1명의 감사를 두죠. 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19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안전원의 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장과 감사는 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이 임명한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보칙, 감독에 대한 거죠. 그럼 기본법 48조 감독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청장이 안전원의 어떤 업무를 감독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메인 내용이 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내용입니다. 청장이 안전원의 어떤 업무를 감독을 하는지. 그래서 이사회에서 내리는 중요 의결사항을 감독한대요. 회원 가입, 탈퇴 및 회비, 사업 계획이나 예산, 기구나 조직.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쭉 가보면 나머지들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업무, 회계를 가봐요, 여러분들. 업무, 회계, 재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법에 가보면. 아셨죠? 법에 가보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2번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2번 내용도 들어가 있고, 3번에 가보면 청장은 안전원 직원에 가입, 이 직원이 아니고 누구라고 여러분들? 회원이에요, 회원. 아셨죠? 그러니까 이 조항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감독 조항도. 감독 조항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번. 손실보상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죠. 1번 소방기관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업무 소방활동으로 인해 본인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고 싶대요. 그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라는 곳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첨부해서 청장 등에게 제출하죠. 이 청장 등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래요? 청장이랑 시도지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청장이나 우리가 시도지사인데,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뭔가 이상해서 시도지사죠. 그죠? 왜 서장이야? 그죠? 이 청장 등이 두 사람이죠. 청장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청장 등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고요. 그죠? 3번 소방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10일과 30일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자, 아래 가보면 제가 내용을 쭉 넣어놓긴 했습니다. 쭉 넣어놓긴 했으니까 이런 내용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길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된다. 예전에 벌써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나왔죠. 60일, 10일, 30일.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3년 5년 기준도 있었습니다. 걔가 이제 공소시효의 소멸이라고 해가지고 안날로부터 살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그치?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틀림없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됐죠? 자, 그래서 지급 절차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나온 건 우리가 충분히 풀어봤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때 거기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랬어요. 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게 3년이 아니고 다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손해사정사 할 수 있고요. 안전이나 의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다 제가 넣어놨죠. 그리고 여기 임기 2년에 임기 그냥 바로 만료다. 해산이 되면.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다? 임기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이제 연임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연임이라는 기준이 없어졌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요거 이미 기출이죠. 그죠? 157. 요거 잘 보시죠. 요거. 이 새로 생긴 내용이니까. 청구 금액이 얼마 안 된대. 그게 100만 원이래. 100만 원. 꼭 알고 계세요. 100만 원 이하면 3명만 둘 수 있대. 원래 157인데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요거 위원 누가 할 수 있는지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벌칙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번 이거 얼마예요? 5년에 5천이죠. 그죠? 2번 이것도 5년에 5천이죠. 4번 5년에 5천이죠. 그죠? 요거 얼마예요, 여러분들? 요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맞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기본법상에서 꼭 정리를 해가야 되는 벌금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 벌금 내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했다. 100만 원. 위력을 사용해서 소방대의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5년에 5천. 맞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 자, 이거 얼마나 그랬어요? 방금 100만 원이라 그랬죠? 맞죠? 그리고 요건 뭐야, 여러분들? 관계인이 신고를 안 했대. 그럼 얼마예요, 요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잘 보십시오. 관계인, 신고 안 한 사람. 자, 됐고요. 3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그랬어요. 그럼 100만 원 이하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을 끄는 조치를 안 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죠? 물의 사용이나 수도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못하게 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치, 이 두 개가 다 뭐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조치를 못하게 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들, 요거? 예. 아까 얘기했죠. 과태료 얼마?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치? 그럼 1번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수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다. 사소한 걸로 부주의나 조류로 인해 오류로 인해 인정이 됐다. 그걸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됐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있으면 줄여주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런 얘기는 일단 전과가 과태료 체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경을 안 해줍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감경 범위가 조금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본법상의 감경 사유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 개별 기준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죠? 맞나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제로 꼭 보십시오. 문제로 꼭 보시고 요 소방활동 구역 있죠? 여기는 뭐가 없냐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씩 그냥 때려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횟수 제한이 없다. 소방활동 구역은. 나머지는 횟수에 따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여기 관계인이 알리지 않은 경우 요것도 500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근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횟수가 있어요. 2, 4, 5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 그죠? 전용 구역도 있네요. 50, 100, 100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얘네들 활동구역 요건 100만원, 뭐 지금 여기 가보면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법 내용 같은 경우는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번 정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새로운 문제에 많이 넣어서 이렇게 조항별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저희 시설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시설법으로 가서 우리 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